중고차를 사실 때 NF 소나타나 또는 NF 소나타 트랜스폼을 사실 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양심중고차 이진영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차는 제가 매입한 차량 중에서 정말 괜찮은 차량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리고 꼭 NF 소나타나 NF 소나타 트랜스폼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조금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 그 부분들을 좀 소개시켜드리는 영상을 찍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광고 먼저 할게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009년식 57,000km 탔고요. 이 단순 교환, 이 앞에 조수석 휀다만 단순 교환된 무사고 차량입니다. 등급은 엘레강스 스페셜이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풀옵션이에요. 이 썬루프만 빠진 풀옵션이라고 할 수가 있고, 며칠 전에 이제 엔진 오일도 교환했고, 오토미션 오일도 교환했고, 8인치 내비게이션도 신품으로 교환을 했고, 2채널 블랙박스도 신품으로 장착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타이어도 지금 얘는 17인치 휠 타이어가 들어가 있는데 새 겁니다. 새 거. 한 90에서 95% 정도 트레드를 가지고 있고,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진짜 정말 기름만 넣고 타도 크게 무방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차상태를 가지고 있어요. 와우. 그리고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게, 이 차가 스마트키가 들어가 있는 모델이에요. NF 소나타 시리즈 중에 스마트키 들어가 있는 모델이 많지가 않은데 스마트키가 들어가 있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비닐을 안 뜯은 부분도 있어요. 이렇게 여기도 보면 이쪽도 비닐을 안 뜯었어요. 정말 거의 안 타셨죠. 여기 보면 여기 비닐도 그대로 있어요. 가죽이 전부 다 이제 천연 가죽이고요. 엘레강스 스페셜 모델이다 보니까 에어백이 10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등급이다 보니까 호박 우드가 들어가 있는데 얘가 약간 올드한 느낌을 주기도 해요. 아마 실제로 보면 지금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아마 상당히 깨끗하다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이거 자동차 정기검사도 받아놓고, 기본적으로 누유도 없어요. 프론트 카바 쪽에 누유도 없고, 엔진 오일하고 미션을 교환하면서 이미 다 확인을 했고, 아주 기본적인 미세한 어떤 생활 기스 같은 거나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2009년식에 51,000km, 51,700km예요. 흠잡을 부분은 거의 없다. 여러분이 중고차를 사실 때 NF 소나타나 또는 NF 소나타 트랜스폼을 사실 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NF 소나타부터, 그러니까 2004년식 이전에 나왔었던 소나타 시리즈보다는 잔고장률이 매우 줄어들기 시작하고, 자동차의 마감이 점점 좋아지기 시작한 부분이 바로 이 NF 소나타부터 그렇거든요. 이 NF 소나타는 2.0 세타 엔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타2 엔진이 들어가고, 여기에서 이제 YF 소나타로 가면서 이게 조금 더 이게 원가 절감이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기본적으로 NF 소나타는 타이밍 벨트가 체인 방식이에요. 엔진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가장 기본적으로 요즘 차들은 거의 타이밍 벨트를 교환하는 방식이 아니고 체인 방식으로 나와요. 그건 일부 차종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지만 현대 기아 차들 대부분이 이때 당시에는 이제 체인 방식으로 나옵니다. 타이밍 벨트 체인이 엔진 오일로 윤활과 냉각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오일이 새지 않도록 기밀이 잘 유지가 돼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엔진이 이렇게 누워 있다 보니까 어떤 차든 간에 체인 카바, 프론트 카바 쪽에서 누유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내열 실리콘이 조금 더 누유가 잘 됐었어요.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키로수가 워낙 짧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누유가 없는 편이고, 여기 프론트 카바 뒤쪽에서의 누유를 좀 잘 보시면 좋고요. NF 소나타나 지금 엔진, 세타2, 누 엔진, 람다 엔진까지도 이 프론트 카바 누유를 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흡기 매니폴더가 요게 그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잖아요. 요것도 이제 내열 플라스틱이에요. 잘 타지 않는 그런 내열 플라스틱인데, 실린더 헤드는 금속이고 이 흡기 매니폴더가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열에 좀 약할 수 있어요. 초창기 같은 경우는 흡기 매니폴더 안쪽에 이 고무 가스켓이 들어가거든요. 그 고무 가스켓이 좀 타버리면서 흡기 매니폴더까지도 약간 타서 약간 미세한 틈이 생기거나 틀어져 버리거나, 심하면 약간 천공이 생기거나 그런 것 때문에 진공이 좀 빠지면서 도둑 공기가 들어가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어요. 차가 약간 꿀렁거리는 그런 느낌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NF 소나타하고 NF 소나타 트랜스폼이 유독 촉매가 잘 나가요. 촉매는 이 안 좋은 배출가스의 농도를 줄이기 위해서, 그 중에서도 뭐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그 다음에 질소산화물의 농도를 줄이기 위해서 촉매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촉매는 LPG, 가솔린, 뭐 디젤 다 들어가지만 유독 NF 소나타하고 이 NF 소나타 트랜스폼에서 종종 촉매가 고장나는 차들이 있어요. 차가 이렇게 악셀을 밟아도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나가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연료계통 쪽에 문제가 있어도 그럴 수 있지만 촉매가 나가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촉매 같은 경우는 가격이 조금 비싸죠. 근데 촉매 같은 경우는 히토류가 들어가잖아요. 뭐 백금, 뭐 팔라듐, 로듐 이런 히토류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비싸죠. 뭐 이런 것들은 또 중고로 또 대체할 수 있는 부품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또 가격적인 부담이 덜 할 수 있습니다. 프론트 카바, 그 다음에 흡기 매니폴더의 어떤 도둑 공기, 촉매, 이 차의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는 부분, 이 차는 단순해요. 이때 당시 나왔던 차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그만큼 잔고장률은 덜하죠. 앞으로 꼭 이 차가 아니더라도 NF 소나타나 NF 소나타 트랜스폼을 중고차로 사실 때 앞서 제가 설명했었던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촉매 같은 경우는 뭐 이게 그 히토류가 들어가잖아요. 뭐 백금, 뭐 팔라듐, 로듐 이런 히토류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비싸죠.